4.3 학살 때 71명이 학살된 장소였기 때문에 중문 지역 사람들은 아무도 이곳 성당터에 집을 짓거나 공공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천주교 제주교구는 이것을 제주도민의 4.3 희생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4.3 기념 선포는 63년이나 지난 2018년에 4.3 기념 성당으로 선포를 합니다. 63년이나 늦어진 이유는 4.3 사건이 끝난 1954년 이후 그 누구도 4.3 학살 사건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또 그 후로 군사 정권들이 4.3 희생에 대해 입을 못 열게 했어요.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도, 특별히 천주교 제주고구도 그 4.3의 아픔을 역사에 되새겨,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늘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저 역시 제주도를 다니기 전에는 4.3 사건에 대해서 몰랐어요. 막연하게 한 번 흘려들을 정도였어요. 4.3 평화공원을 가고 해설사 선생님들의 해설을 듣고 또 제가 책을 읽고 자료를 보고 하면서 이거는 묻혀서 될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문 4.3 치유와 평화성당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180만 년 전, 지금 제주도는 아무것도 없는 태평양 망망대해였는데 바닷속에서 화산 폭발을 시작하면서 200m 아래는 또 더 많은 조그만 오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명명한 게 368개 오름이 생성되고 거의 마지막으로 한라산 정상이 거대 폭발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진 섬입니다. 그래서 바닷속에도 바닷물을 뚫고 나오지 못한 오름들이 있습니다. 섬 전체가 한라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라산 최정상인 백록담 분화구와 동쪽 능선은 2만 년 전에, 백록담 서쪽 서귀포 쪽 능선은 2만 8천 년 전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폭발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용암이 흘러가고 이렇게 형성된 것이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내 영실 계곡은 6만 7천 년 전, 한라산 내 오름인 삼각봉은 10만 년 전, 99골은 12만 년 전, Y계곡의 조면암은 19만 년 전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0만 년 전부터 2500년 전까지 끝도 없이 화산 폭발을 일으켜서 생긴 것이 한라산입니다. 제주도는 주로 조면암과 현무암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화산암의 종류로서 암석 구성 성분과 특징이 다릅니다. 조면암은 주로 알칼리 장석으로 구성됐고 석영이나 흑, 은모, 감석성 등 다른 광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면암은 거대한 화산, 굉장히 큰 화산석이고 딱딱한 화산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현무암은 사장석, 휘석, 갈람석 등 염기성 광물로 구성되고 실리카 함량이 낮습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는 조그만 화산석들이 있죠. 많이 볼 수 있죠. 제주도를 걷다 보면 송송송송 뚫린 화산석이 있습니다. 다볼교우들 제주 여행하면서 보시는 돌담길에 쌓아놓은 돌들은 대부분 현무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면암은 거의 보기 힘든 화산석입니다. 높은 산에 큰 바위로 있는 화산석들을 조면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3 학살과 한라산은 너무나 슬픈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1940년 초반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일제 징병을 피해 한라산으로 숨어들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가까우니까 제주도에서 많이 징병을 끌고 갑니다. 이들이 심지어 백록담까지 올라가서 피신을 할 정도였습니다. 일제 패망 직전에 북쪽에서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어승생악, 세미오름 등 한라산이 일본군들에 의해 군사 기지화하면서 해방될 때까지 더 이상 한라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피신하기도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1948년부터 1954년까지는 한라산 5km 위는 죽음의 지역이 되고 거긴 못 올라가게 한라산을 막았습니다. 한라산의 비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몇 달 뒤 제주 역사상 최대 비극인 4.3 사건이 계속 이제 해방이 돼갖고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4.3 사건이 벌어지죠. 한라산은 금족의 땅으로 변합니다.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로 빨리로 인정해 총살하겠다라는 무시무시한 포고문이 발표되면서 한라산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더 이상 오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산이 아니었습니다. 고사리를 꺾으려고 올라갈 수도 없는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거의 7년 7개월 동안 못 올라갔죠. 제주 4.3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해 중문관광단지 내 중문성당은 제주에서 나온 현무암으로 지은 대표적인 성당입니다. 중문성당은 제주 화산석 현무암으로 지어진 성당으로 1955년 건축되었고 2018년 4월 3일 기념성당으로 선포합니다. 4.3 학살 때 71명이 학살된 장소였기 때문에 중문지역 사람들은 아무도 이곳 성당터에 집을 짓거나 공공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천주교 제주교구는 이것을 제주도민의 4.3 희생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63년이나 지난 2018년에 4.3 기념성당으로 선포를 합니다. 63년이나 늦어진 이유는 4.3 사건이 끝난 1954년 이후 그 누구도 4.3 학살 사건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또 그 후로 군사 정권들이 4.3 희생에 대해 입을 못 열게 했어요. 이 4.3 희생자들 문제를 공론화한 지도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왜 4.3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루느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은 4.3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 1월 11일 청와대에서 4.3 특별법에 서명을 했고 2003년 10월 15일 4.3 사건의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확정됩니다.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하여 진상보고서에 근거해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를 하고 아주 크게 절을 정중하게 하는 사진이 4.3 평화공원의 마지막 부분에 사진이 올려져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실을 정부가 인정합니다. 3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5.18 때는 5.18 광주 학살 있죠. 이때도 한 500에서 1000명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4.3 그것보다 훨씬 많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상처는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거를 50년, 지난 60년 동안 말을 못하게 했어요. 제주도 사람들도 쉬쉬했어요. 뻔히 아는 사실인데도. 그래서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정식적으로 사과를 한 첫 지도자가 됩니다. 삐뚤어진 제주 역사를 제대로 세운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4.3 학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연좌제 문제로 4.3 희생자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4.3 이야기만 하면 빨리로 몰아세웠기 때문에 가족 안에 희생자가 있어도 쉬쉬했고 우리 가톨릭교회도 감히 4.3 기념성당을 선포할 처지가 못 돼서 63년이나 지나서 은퇴하신 우리 지금 강우일 주교님께서 강력하게 4.3 희생자를 기려야 한다는 의지로 2018년에 와서 기념성당으로 선포하셨고 2025년이 되어서
제대로 된 기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제주교구 문창우 주변님과 지금 현 중문성당 본당 신부인 고병수 신부님과 제주 교민들이 마음을 모으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중문 천주교 성당 자리에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터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 신사터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신사를 모셨던 곳이라 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해방되자 지역 주민들은 제일 먼저 이것을 때려 부숩니다. 일본의 신들을 모신 신전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립묘지 내지는 지금의 우리 성당의 개념도 들어있는 게 신사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터는 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일본이 한국에 세운 신사입니다. 그래서 신사에 가서 강제로 절하게 했죠. 신사 참배 강요를 통해 한국인의 정신적 지배를 강화하고 대규모 신사를 건설해서 한국의 국채와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중문 신사터는 학살이 있었던 장소로 신사터의 잔재가 남아있고 4.3 기념성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희생된 이 신화 유족들은 여기를 신사터라고 부르지 말고 아주 싫어했어요. 신사 그 자체를 싫어해갖고 원동산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 20여 호가 살고 있던 중문리 위쪽 마을, 위쪽이에요. 거기가 주민들은 고지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다 다른 곳으로 5km 내로 끌어내린 거죠. 그들이 살던 상문동 윗중문은 현재 흔적조차 없는 잃어버린 마을이 돼요. 이렇게 흔적조차 없어진 마을이 현재 한 108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마을이 있으면 다 불태워갖고 전부 다 소개해버려갖고 없어진 마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만 있느냐 하면은 대나무 밭 또 돌담길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그런 것은 4.3 때 전부 다 없어진 마을입니다. 1899년 발간된 제주 지도와 대정군 지도 보면은 천재연 주변 마을로 중문리, 돈중문리, 상문리 등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지금 중문동 주변에는 오래전부터 자그마한 여러 마을들이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중 중문면의 중심 마을인 중문리에 있었던 일본 신사터. 그러니까 신사터가 있다는 건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거죠. 일본은 우리처럼 산에 안 하고 동네 한가운데 신사를 세워둡니다. 광복 후 1955년에 우리 중문성당이 들어서죠. 천재원 근처에 위치한 중문성당은 주민 집단 학살터, 가장 잔인한 학살극이 가장 어린아이가 몇 살이 죽느냐면 3살짜리를 죽여요. 그러니까 나는 4.3 사건이라는 거 그렇게 바람직한 단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4.3 학살이지. 레드 아일랜드라고 빨간 섬이라고 그렇게 하고 3살짜리를 죽였다는 거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770명 정도가 10살 이하를 죽여요. 이게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중문 신사터는 4.3 당시 토벌대가 주민들을 일상적으로 학살했던 장소입니다. 특히 1948년 12월 17일 제2연대와 교체를 앞둔 제9연대 토벌대는 마지막 토벌 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이곳에서 우리 중문 지금 성당터에서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이날에만 3살 난 아이부터 60대 노인까지 20명이 신살터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지금 71명이 학살을 당했고 그 71명은 이름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문리 주민 34명을 비롯해서 강정리 주민 6명, 대포리 주민 1명, 도순리 주민 2명, 상해리 주민 2명, 상천리 주민 5명, 색달리 주민 17명, 하해리 주민 2명, 하원리 주민 1명, 회수리 주민 1명, 총 71명이 중문 신사터, 현재 중문 성당터에서 희생이 됩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장대로 오인받거나 무장대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이 됩니다. 3살 난 어린아기부터 80대 노인에게까지 일가족이 함께 집단 총살되는 비극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요, 제삿날이 같은 500명이 같은 날
제삿날이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500명 하루아침에 다 죽인 거죠. 서북 청년 경찰들은 중학생들에게 죽창을 들고 죽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죽창 들고 같은 동네 주민을 죽였던 사람 중에는 매일 술만 마시고 괴롭게 살았던 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중문 4.3 기념관이 성당 옆에 있는데 여러분들 꼭 방문하셔서 그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원래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으슥한 곳에 중문리를 가면은 거기 중문 관광단지 롯데호텔, 신라호텔 뭐 그런 데만 있지 말고 중문리 그 경찰서 앞에 마을이 있어요. 거기 옛날 마을도 돌아보시고 중문성당도 돌아보시면은 역사를 아마 좀 이해하실 겁니다. 중문성당 2018년 10월 4.3 기념성당으로 지정했고 4.3 기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제주 4.3을 위 신앙 속에서 기억하고 이를 새로운 평화의 초석으로 삼기 위하여 모든 제주 교민의 마음을 모아 여기 4.3 기념 십자가를 세웁니다 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주 4.3 십자가에 조각된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한라산 중턱에 동백꽃과 참꽃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을 표현을 했습니다. 중문 원동산에 학살된 희생자의 분노와 폭력을 불꽃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곳에 들렀을 때 4.3 십자가를 자세히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제주 4.3의 상징인 동백꽃. 동백꽃이 제주 4.3의 상징 꽃입니다. 동백은 참으로 아름다운데 꽃이 떨어질 때는 이 꽃잎이 이렇게 빨간 꽃잎이 한 번에 똑 떨어져요. 꽃 자체가 전부 다 1월, 2월에 동백꽃이 떨어질 때 보면 꽃이 온전히 떨어져 있어요. 제주 4.3 학살 때 토벌군들이 2살 난 아이부터 청순한 학생, 노인들도 재판이나 구금 없이 단 한 번의 총살로 생명이 똑 떨어졌기 때문에 이 동백꽃은 제주 4.3 희생자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제주 교구장 강우일 주교님은 제주 4.3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고 하실 정도로 제주 4.3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강의하시고 활동하신 분입니다. 중문성당의 4.3 기념 십자가도 강우일 주교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현 제주 교구장이신 문창우 주교님은 4.3 기념성당 지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자기 낮춤과 부활 안에서 당신의 전능을 신비하게 드러내시고 그 낮춤과 부활을 통해 악을 이기셨던 것처럼 제주 4.3으로 부서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악에 굴하지 않는 평화의 사도로 다시 태어나기를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요 1945년부터 1950년대 역사를 잘 몰라요. 그 역사 안에 여러 가지 역사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한가운데 있는 역사가 4.3 학살 사건입니다. 그게 여순 반란 사건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여순 반란 그 사건도 4.3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습니다. 특히 문주교님은 중문성당이 세워진 자리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 사당이 있던 곳이고 4.3의 비극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총살당한 사람들이 쏟은 무고한 피를 받아낸 곳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피를 받아낸 곳이라고. 그래서 중문성당을 4.3 기념성당으로 지정하는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끝나는 1954년 9월 21일까지 이 역사를 저는 우리 다볼교우들과 제주도민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이례적인 강의로 끝냈는데 이건 이례적인 강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제주도를 한 100번 정도 다니면서 제가 아주 온 몸으로 온 뼛속으로 체험한 겁니다. 이에 문주교님은 이어서 이 상처 입은 땅에 세워진 성당을 제주 4.3을 기념하는 성당으로 지정함으로써 우리는 동서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일어난 참혹하고 한 맺힌 죽음들을 그저 시간의 무덤 속에 가둬두지 않고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아프게 마주하고자 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천주교 교구장인 강우일 2018년 얘기입니다. 제주 북초등학교와 반덕정 일대에서 열린 제주교구 묵주기도의 밤 행사에서 중문성당을 4.3 기념성당으로 선포하고 십자가를 축복해서 본당 신부에게 전달을 합니다. 반덕정 앞 광장은 4.3 발발의 도화선이 됐던 1947년 3.11절 발포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에요. 그 관덕정 앞에 제주교구 교구청도 있고 제주중앙성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날 밤 제주 북초등학교와 관덕정 일대에서 제주교군의 전 성당에서 참석한 3,000명의 교우들이 70년 전 억울하게 희생된 넋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묵주기도 빛의 신비 5단을 소리 높여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도 특별히 제주교구, 천주교 제주교구도 그 4.3의 아픔을 역사에 되새겨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늘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저 역시 제주도를 다니기 전에는 4.3 사건에 대해서 몰랐어요. 막연하게 한 번 흘려들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제가 4.3 평화공원을 가고 해설사 선생님들의 해설을 듣고 또 제가 책을 읽고 자료를 보고 하면서 이거는 묻혀서 될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4.3 사건만 다루지 않고 여러 가지 제주 문화, 환경, 기후, 지형 이런 거를 이렇게 강의 때마다 하나씩 얻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동안 제주도 참 많이 가신 분들 관광으로 많이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제주도를 관광지로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역사 전체가 마찬가지지만은 관광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의 현장, 세계 자연유산 유네스코 등재됐죠. 이게 거의 등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세계 문화유산은 한 10,000개가 넘어요. 전 세계에 올리면 되니까. 근데 세계 자연유산은 전 세계 20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제주도가 당당하게 세계 자연유산. 그러니까 제주도는 배울 게 너무너무 많고 알 게 너무너무 많은 섬입니다. 저하고 함께 긴 여행, 얇고 긴 여행 하시면은 다음에 이제 제주도 갈 때는 여러분들 시야가 확 달라질 거예요. 제주공항이 딱 했을 때, 아, 이게 정뜨르 비행장이구나.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시작한 비행기장이구나.부터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잊혀질 것 같지만 어떤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주도에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쉽게 꺼내어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잃은 기억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고향을 잃은 기억이었습니다. 그 아픔은 수십 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바로 그 자리에 성당을 세웠습니다.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왜 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땅에 성당을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단순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를 복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억은 미움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먼저 떠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세워진 성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슬픔을 품어주는 공간이고 상처를 위로하는 공간이며 평화를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픈 역사를 외면하면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함께 기억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때 비로소 치유는 시작됩니다. 제주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도 바로 그것인지 모릅니다. 아픔을 잊지 말되 미움으로 남기지 말 것, 상처를 기억하되 평화로 이어갈 것. 그래서 오늘도 그 성당은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위로하고 미래의 평화를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